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토요일 경마 지급조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수희 의원과 최용찬 의원이 함께 해 주셨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으로 이제 이번 주 경마가 시행이 돼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승부경주는 이제 중후반부에 좀 몰려 있어요. 이혁호가 5경주에 메인 승부를 준비했고요. 고수희 의원이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최용찬 의원은 이제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경마가 11개 경주고요. 제주 경마가 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제주 경마는 뭐 방송을 진행하진 않습니다만은 제주 경마 뭐 모두 저희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주 경마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얼굴이 경마장에 이제 나타났죠. 사무엘 기수가 말을 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적응력이 없으면 못 버티고 일찍 가버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일본 기수들은 잘 버티고 있는데 다른 기수들 다른 이제 지역의 기수들은 좀 못 버티고 일찍 좀 돌아가는 고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무엘 기수는 또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얼마나 버틸지 한번 그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드네요. 자,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런 토요일 경마예요. 바로 예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좀 가볼게요. 12마리가 출전한 1000m 국내산 6군의 1경주인데요. 1경주에 이제 사무엘 기수가 밝은 내일이라는 날에 기승을 해서 이제 출전을 합니다. 1경주부터 좀 관심있게 한번 보세요. 외국 기수들은 우리나라 그 초반에 막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전쟁을 하잖아요. 선행 가려고.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초기에 많이 부진한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사무엘 기수는 어떻게 타나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수위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 기수 많이 좀 힘들 텐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수가 오면은 좀 텃세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하죠. 그래서 좋은 마피들을 안 태우고 돈을 못 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 이왕 온 거 뭐 사무엘 기수도 좀 아부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마피들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잘 땡겨야 돼요. 자, 첫 경주부터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경주예요. 오늘 토요일 경마 이혁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주 혼전이 많아요. 부진마 혼전 경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왜 터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터져 있는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중에서 이번 경주 고수가 1경주 좀 세게 노리고 싶은 마피는 7번 무패동자입니다. 뭐 지정 경주 데뷔전 인기도 바닥권이었죠. 이동국 기수가 4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자, 마필이 발주가 별로 좋지 않았고 좀 부딪히면서 바닥까지 밀려요. 그리고 외곽을 돌리면서 거리 손해도 보고 뭐 직선에서도 대충 생각 없이 이동국 기수의 특유의 채지만 톡톡 떼면서 설렁설렁 되는데 마필의 움직임이 완전히 그전과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적정 주기를 찾으면서 말이 이제 뛰기 시작한 마필을 고수는 판단하기 때문에 자, 김철호가 요즘에 아주 열심히 타주고 있고 기선술이 아주 자신감을 갖고 몰아주는 모습인데 요 7번 무패 동자를 바로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네, 7번 무패동자. 얘는 참 예전부터 지금까지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네. 스타트만 잘 나오면 여기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천이요. 자, 실전진 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걸음을 보여준 말들이고요. 신마 두 마리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뛰느냐가 또 이 첫 경기는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검증이 안 된 말들이 출전하고 있다 이거죠. 이 가운데 고려사랑에 대해서 현장 인기도 1위입니다. 아마 1위 거예요. 직전에도 이제 그리핀하고 썬데드리모가 너무 잘 뛰었죠. 그래서 3차에 머물렀는데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저는 한승열이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한라스타하고 병합을 해주는 모습에서도 분명히 무게중심 자체가 힘이 찬 모습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걸음 변화를 보이면서 3세번이거든요. 최외곽이지만 내 중간 내외 자체에서 그렇게 아주 빠르다고 판단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경주를 상당히 용이하게 그리고 최단거리라는 점을 이점을 보여준다라면 고려사항이 앞에서 버티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 플러스 전개 고려사랑의 오랜만에 또 일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려사랑 최홍찬 의원의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말들의 경주는 분명히 아니에요. 고만고만한 말들의 경주고, 뭐 신마들도 뭐 벨리스톰이나 아니면 달려라루키 같은 말들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말들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주를 보면은 앞에 선행을 가는 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행말을 한번 찾아봤더니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3번마 천년강자가 가장 앞서 있더라고요. 근데 천년강자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과 비교를 했을 때 훈련 자체도 너무 잘해놨고요. 그런 가운데 선행을 갈 수 있고, 이번 경주가 1200이 아닌 1000m입니다. 처음으로 천년강자가 이제 1000m를 뛰는 거예요. 항상 데뷔전 포함해서 1200m만 뛰다가. 그래서 천년강자가 앞에 가면 뭐 돌아버리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능력을 지닌 말들 간의 접전, 또 부진마들의 접전에서는 선행 가는 놈이 대장이다. 3번마 천년강자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로 갑니다. 이경주 1300 국내산 육군 경주고요. 앞말 경주를 펼쳐줍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혁호가 준비한 추천 경주입니다.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 경주 선정을 한번 좀 해봤어요. 약간 이혁호가 또 똘끼도 있고 변태기가 있어가지고 이 어려운 경주를 꼭 이렇게 승부를 잡더라고요. 이 경주 쉽지 않은 경주긴 한데 아무튼 준메인으로 이혁호가 잡았고요. 최영찬 영상 하겠습니다. 자, 로드힐에 대해서 당연히 이번에는 관심이죠. 뭐 데뷔전에서 문세영 기수 기승인데 인기 안 끌었어요. 그런데 딱 3천만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만 더 강공을 했더라면 진짜 입상까지 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로드힐이 데뷔전 보여준 전력은 기대 이상의 성과였었는데, 이번 훈련 모습 자체 보니까 더 좋아요. 일단 뭐 상위군하고 병합해준 건 기본이고, 그래도 상위군 자체를 잘 따라가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점에서는 로드힐이 이 경주에서는 제 기량을 좀 발휘해주지 않을까. 직전율 편성 대비해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번마 로드힐 나왔습니다. 고수요. 예, 이번 경주 이경주 이혁호 위원의 승부 경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좀 뭔가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쪽에는 2번 핑크스타, 요게 지청 경주는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뭐 시종 코너도 최외곽으로 돌리면서 무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딱 무리한 만큼 깨졌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뛰었던 판서 보면 시티헌터 백산하고 뛰었던 마필이고요, 덕기시브하고 뛰었던 마필이죠. 한마디로 뭐 현군에서는, 국산 육군에서는 센 놈들과 뛰었었던 마필. 자, 이번에 게이트가 안쪽이기 때문에 전개도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최소한 직전 이상 뛴다 보고 있고, 직전 이상 뛰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번 핑크스타 추천드립니다. 네, 핑크스타가 이제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이제 로드힐과 핑크스타 두 마리가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저도 뭐 약하게 보는 거는 아닌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은 건 지난번에 뛰는 거를 보면서요, 그래, 다음에는 무조건 너는 내가 놓고 승부를 할 거야 라고 좀 다짐을 했던 말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 제가 이제 때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관리마라고 해서 무조건 나올 때마다 추천드리는 게, 추천을 해야 되는 그게 관리마가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그게 이제 관리마인데, 이번 경주에 엄청난 배당을 내줄 만한 또 관리마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몸 상태가 예전에 제가 딱 쪼고 있던 그때 몸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마리가 저는 로드힐도 제낄 수 있고 핑크스타도 밟아버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두 마리를 한번 엮어볼 건데, 물론 배당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차피 토요경마가 전체적으로 큰 배당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배당이 높다고 겁낼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혁호가 언제 뭐 대끼리 부릅니까? 맞추는 적중하는 대끼리 아니면 저는 무조건 배당으로 가는 그런 주의잖아요. 의심병 환자라. 그래서 이번 이경주가 어찌됐건 인기를 끄는 말들과 그렇지 않은 말들의 그 경주의 차이가 진짜 종이 한 장 정도 차이라고밖에 전 안 보고, 또 최근에 상태가 안 좋거나 이래서 못 뛰었던 말들이 상태가 완벽하게 좋아지면서 사고 칠 만한 그런 기세로 달려들기 때문에, 자, 이번 이경주 이혁호가 준메인 승부 잡았는데요, 죽을 때 죽더라도 진짜 쪽팔리지 않게
후회 없이 한번 배당 승부를 한번 들어가 볼 그런 예정이에요. 자, 이경주 전반부에 배당 한번 때려보실 분들, 지고 이기고에 관계없이 진짜 후련하게 배당 맞권 한번 때려보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혁호가 준비한 지급조서 준메인 승부 경주가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3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 3경주로 갈게요. 이거 뭐 이번 경주는 진짜 똥말들 경주로 보여지는, 아니 뭐 전체적으로 좀 부진마들이 많이 나오는 이번 주 경마예요. 자, 이번 경주 최영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조교시 모습이라면 컬러즈 데이를 충분히 추천드릴 수가 있어요. 복귀상으로 보면 직전에 이제 데뷔전에서 약간 주춤하게 스타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단점을 보인 마필이 아마 컬러즈 데이가 그때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발주할 때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 자체를 어쨌든 보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천년지기하고 병합하는데도 순간적인 스피드에서 밀리지 않는 상당히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이비전보다는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컬러즈 데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번 막 컬러즈 데일, 이거 복귀로도 괜찮게 나오는 그런 말이고요. 뭐 아마 많은 인기를 모으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참 머리를 팔릴 거야. 주행심사 턱걸이하고 데뷔전에 이렇게 뛰어버리면요 정말 답 없어요. 컬러즈 데일 최영찬의 추천마고요. 고수연. 예, 저도 일단 4번 컬러드 데일은 인정을 하고 들어갔고, 이 편성 자체가 워낙에 허접한 편성이기 때문에 좀 세게 보고 있고요. 주인검사 기록이 그래도 컬러즈 데일보다 0.5초 정도, 0.5초 정도 그냥 빠른 마필이 12번 초원강타예요. 문시영이가 탔는데, 이거 주인검사 때 모습 보면은 발전하면서 앉아서 부딪히면서 한참 바닥, 그냥 한참 개바닥에서 뭐 사코너도 외곽으로 돌리고 문성이가 한번 딱딱 때려보는데, 이 채찍 반응과 밀었을 때 이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초반에 너무 잡아놓고 너무나 아껴놨었고 너무나 숨기려고 했고 막판에 밀고 통과했는데, 그 밀 때 다른 마패들과 움직임 자체가 틀려요. 이번 거에 나오는 애들들 아니면 다른 신마들이 밀었을 때, 채찍을 댔을 때 이 반응감과 이 마필은 이 밀었을 때와 채찍댔을 때 이 반응감, 이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게 인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 늘어난 1200m를 끌고 나왔다는 게 더욱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마필 12번 초원강타를 추천드립니다. 네, 12번 맛 초원강타, 이게 초원여제 동생이에요. 초원여제 동생인데, 초원여제는 그 포리스트 캠프 자마였고, 얘는 또 디디미고 수말이에요. 500kg가 넘는, 앞으로 잠재력이나 가능성 면에서 충분하게 보여줄 게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 그런 말이고요. 자, 초원강타보다 주행심사 0.5초 빠르게 받은 놈 추천드리겠습니다. 2번 막 캐세드가 되겠는데요.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2월 8일날 주행심사를 딱 받고 나서 그 3월 14일날 조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경주를 준비하는 조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고 입이 까다롭고요. 그리고 조교를 좀 세게 하면 말이 체중이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조교를 그냥 설렁설렁 속보 위주의 조교를 그냥 컨디션만 조절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12kg이 불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0kg짜리가 12kg이 늘어나는 거는 큰 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420kg짜리가 12kg이 늘어난 거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난 경주에 체중이 좀 많이 늘고 상당히 무거운 몸으로 예시장에 나왔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지난번보다 끌어올리면서 체중을 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히 날렵해진 발걸음, 그리고 또 캐세드가 안쪽 1번 게이트인데 직전 경주에 어찌됐건 발주라든지 아니면 초반에 순발력이라든지 뭐 게이트 이탈 능력 다 좋아졌거든요. 이제 앞에 뛸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거든요. 저는 캐세드가 훈련 잘하고 나와서 앞에 붙어서 간다라면 이번에는 몸 상태가 아주 멀쩡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만 캐세드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갑니다. 이게 1000m 경주기 때문에 발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변도 발생할 수 있고 싱겁게 앞에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경주 최용찬 위원이 추천 경주를 잡았습니다. 준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뭔가 또 이제 조교장에서 날아다닌 놈이 하나 있으니까 준메인 승부로 잡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런 경주는 전개를 그리기가 어려워서 아예 그냥 딱 모든 걸 다 닫아놓고 조교로 밀어붙이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아요. 자, 조교의 달인 최용찬 위원이 추천 경주 준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이거 뭐 시가에이스를 놓고 할지 최홍찬 의원이 아니면 이거를 잘라놓고 갈지가 상당히 우선 그게 먼저 궁금한데 저는 시가에이스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얘를 꺾고 간다고 하면은 경마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얘를 꺾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편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조합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차라리 하나를 인정해놓고 들어가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12번 시가 에이스가 문시영 기수라고 한다면 선행을 그대로 뽑아낼 수 있고 이 기세가 너무나 좋아요. 이제 걸음이 계속 경주를 뛰면서 걸음이 팍팍 직전에도 완전히 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12번 시가 에이스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 마필입니다. 네, 시가에이스. 지금 이제 퍼펙트 클론하고 시가에이스가 아마 어려운 가운데 대끼리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퍼펙트 클론이 400 한 30, 40 정도밖에 안 나가는 말인데 부담 중량이 33.5kg이 늘었어요. 이걸 견뎌낼 수 있느냐. 56 달고 아주 자빠져 본 적도 있고 체구적인 말에 너무 높은 부담 중량을 짊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또 시가에이스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면은 그냥 한 바퀴 돌아요. 안쪽에 워낙 빠른 말들이 많아서 선행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추천을 좀 드려본다면 제가 그 전개를 쫙 그려봤을 때 어찌됐건 선행은 엄지강호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엄지강호 같은 경우는 데뷔 전에 1000m 나와가지고 4등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1300, 1200만 뛰어왔고요. 정말 오랜만에 1000m로 거리를 내렸어요. 자, 김영진 기수가 말 잘 타냐, 김철호 기수가 말 잘 타냐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건 뭐 대권 가치도 없이 김철호 기수가 잘 탄다고 보고 있고요. 김철호 기수가 현재 이제 90승이에요. 이제 세 자리 승수 100승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말들을 지금 열심히 타고 있는 단계예요. 선두권을 나갈 수 있는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선행을 나가본 놈은 몇 마리 안 돼요. 진짜 나가서 뛰어본 놈 몇 마리 안 되고 그 와중에 선행을 나가서 대가리를 들어온 말은 뭐 기껏 해봐 이제 엄지강호 최대 걸작 그리고 시가에이스 정도니까 그 말들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게이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엄지공주가 여기서 감량의 뭐에 앞에 나가서 돌아버리지 않겠냐. 저는 4번마 엄지강호를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궁금하네요. 최용찬 의원에게 모든 걸 넘겨보겠습니다. 예, 뭐 퍼펙트 클로는 7kg 올라간 거 맞고 또 시가에이스는 선행 능력에서 이제 변화를 보이면서 걸음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 자,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아요. 근데 뭐 지금 이 시간에 방송에서 목요일에 방송을 찍는데 저는 이 두 마리가 축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준비인 승부로 선택을 한 거고요. 일단 발빠른 마필이 많다는 건 초기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모습이 1000m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힘을 쓰면 그 말이 막판에 걸음이 묻어지는 건 전개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편성 자체에서는 선입에 유리한 말을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훈련 모습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그 말을 놓고 역시 배팅에 들어갈 거예요. 퍼펙트 클론 57kg의 안장, 또 선행이면 더 띄워주는 12번 시가에이스를 놓고 하는 게 아닌 또 다른 제가 노리는 그 3자의 마필을 놓고 배당과 함께 뭐 안하가 들어오면 더 큰 배당이기 때문에 그 초점에 맞추면서 노리는 승부이기 때문에 4경주를 첫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뭔데요? 상도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제가 속아갖고 네. 예전에 막 그냥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대충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 때. 내가 봐도 뭐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하다 보면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뭐구나. 뒷전에 한번 같이 노렸거든. 좀 아쉬웠지. 뭐든 이렇게 딱 필이 오는데 그 말이 거의 대부분 맞더라고요. 선행마들, 인기마들이 아닌 전개로 풀어본다. 그리고 조교로 풀어본다.
여기다 직전에 노렸다가 깨졌다. 자, 최용찬 의원이 준비한 4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토요일에 펼쳐지는 토요경마, 서울경마 이어코의 메인 승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경주의 메인 승부 준비했어요. 1200m 국내산 5군에 9마리가 출전한 경주 5경주를 메인 승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말 9마리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싱겁게 끝나지 않겠냐. 그런데 이거 은근히 복잡한 경주예요. 자, 포커스나 오발탄도 뭐 최근 2번의 경주 안 좋아서 그렇지 이전의 모습이면 되는 거고, 더블 J가 박태종 기수 기승으로 가장 많은 인기 모을 것 같은데 얘도 무시 못하고, 여기다가 마이스테이지나 잘라스 정말 PK 캡틴까지 해서 한 5-6마리 정도가 사실 실력이 비슷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자신있게 뺄 수가 없고 누구 하나 자신있게 대가리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편성으로 짜여진 경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이어코가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아니,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출마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배당이 얼마가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오로지 단통밖에 안 보여요. 아니, 자를 말들 다 자르고 이어코가 세게 보는 말 좀 해봤더니 이거 그냥 단통으로 끝나는데요? 아니, 받치고 자치고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한 5-6마리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경주라 배당이 분산이 되고 그러면서 높은 배당이 형성이, 먹기 좋은 배당이 형성이 돼요. 그 먹기 좋은 배당을 단통으로 찍어 먹었을 때는 그거는 항구라가 되는 거예요. 메인 승부는 말이죠, 적중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워낙에 세게 때리기 때문에 고배당이 됐건 저배당이 됐건 중배당이 됐건 세게 때리기 때문에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어코가 볼 때 이번 경주는 그냥 이미 맞아 있어요. 그냥 왔어요. 2마리. 안 되는 말 전부 자르고 되는 말 딱 2마리. 단통으로 들어가는 승부 경주. 복병마도 하나 보고 있긴 한데 그 복병마는 제가 예시장에 가서 현장 상태를 보면은 기가 막히게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서울경마 토요일 5경주는 이어코가 메인 승부로 준비했어요. 지난주도 30배짜리 제가 메인 승부 때려드렸듯이 이번 5경주도 승부를, 메인 승부를 때려드렸는데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받치고 자치고 필요 없이 단통으로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라 메인 승부 준비했고요. 어정쩡한 인기만 다 자르고 오로지 한방 제대로 된 단통. 메인 승부 단통 승부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이어코 함께 해주시고요.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로 갑니다. 1400 혼합 4군 경주 12마리가 출전한 경주 편성으로 갑니다. 야, 이것도 뭐 쉽게 풀기가 어렵네요. 그루미의 나비가 강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좀 그러네요. 자, 고수연부터 갑니다. 예, 맞아요. 강축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구름이의 나비도. 근데 현장에서 인기도 1위로 팔릴 거는 빠는 사실이고. 뛸 만큼 뛰지 않았나? 그런데도 구름이의 나비예요. 그런데도 질정경주 쿨터치한테 2분의 1 마신을 깨졌어요. 저희가 그때 승부로 쿨터치 쌍대가리로 있고 한 방을 때렸는데 구름이의 나비. 솔직히 피승예찬한테 이 목 차이로 일단 솔직히 좀 선짓한 모습이었어요. 요거 좀 질 수 있었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뛰었던 내용을 보면은 피승예찬은 구름이의 나비를 때려주고도 못 이긴다는 복귀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돌려보고 다시 한번 돌려보고 또 보면 또 볼수록. 왜? 구름이의 나비는 외곽을 타면서 좀 말을 잘못 탔죠. 피승예찬은 참 말을 기가 막히게 뭐 선행을 나가지고 기가 막히게 타준 모습이었고, 구름이의 나비가 이번에 박태종 기수와 다시 한번 기승했는데 쿨터치가 지난주에 나와서 아주 낙승을 거뒀죠. 일단 8번 구름이의 나비도 이번에 또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번 구름이의 나비 고수연이 이번까지는 뭐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최영찬이요. 이제 훈련 우수마를 당연히 이제 추천드리는 게 맞는데, 저는 2번 아몬거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전하고 똑같은 게이트입니다. 같은 2번 게이트에 안장만 틀려졌어요. 문세영하고 장수열. 과연 누가 더 경주를 잘 풀어주느냐, 이게 문제고,
일단 둥치마답게 반대편까지 한 바퀴 돌아가는 그 훈련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두 번 실수하지 않을 걸음이다. 일단 훈련실 모습 자체에서 눈에 쏙 들어온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몬고스트를 저는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몬고스트 최용찬 의원의 추천마. 어려워요. 어려운 경주고 아몬고스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건은 좋아졌고 구름의 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지난 경주에 뛴 내용도 있고 콜터치가 너무 잘 뛰어가지고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또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두 마리가 대끼리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보여줄 게 좀 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말이 있어요. 4번가 선크레스트입니다. 이번 경주 뭐 사실 상대마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다가 1.5kg의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선크레스트가 지난 경주에 이제 뛰는 모습을 보면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그냥 뭐 외곽에서 스스하게 따라가는데 어떤 생각으로 탄 느낌이냐면은 뭐 입상 정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라는 좀 뭔가 말을 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좀 보였달까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서승훈 기수가 만약에 예전처럼 뭐 한 달 전, 한 몇 주 전 그때 당시처럼 서승훈 기수가 뭐 막 아주 개죽 쓰고 뭐 이랬으면 저는 아마 추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서승훈 기수가 완전하게 살아난 모습을 또 보여줬다란 말이죠. 이번 경주, 그러니까 지난 경주를 통해서 선크레스트가 선두력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 말이 왜 말을 좀 세게 보냐면은 이 혈통이 그 중거리까지는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혈통이에요. 그래서 혈통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고, 그래서 좀 더 띄워줄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관점에 아몬고스트,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아몬고스트가 뭐가 있어? 구름의 나비 들어갈 만큼 들어갔잖아 라는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선크레스트 보여줄 게 좀 더 있는 쪽에 손이 가더라고요. 자, 4번마 선크레스트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 아주 세게 보고 있어요. 선크레스트. 이건 그러니까 선크레스트는 잠재력을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로 갑니다. 1200 국사군 경주 7경주. 제가 이걸 쫙 보면서 야, 승군전 치르는 놈들이 땡 잡았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그 레이팅 제도의 맹점이 승군마들이에요. 승군마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 제왕이 여기서 사이즈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직정보다 무려 6kg의 감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9번마 슈퍼가디언도 이 사이즈에서 15초대 끊는 말인데 뭐가 밀려요? 그 말이 53kg, 무려 4kg의 감량을 받고 뛰죠. 자, 승군마들이 유리한 경주인데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지면. 예, 뭐 정확해요. 이어코 연이 얘기했어요. 뭐 밀릴 게 없는데 충군전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52kg, 지점부터 6kg, 4kg. 이 6kg, 4kg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이건 혜택이에요. 근데 슈퍼가디언은 어찌됐든 최근에 왔을 때 아주 좋은 걸음발이었는데 선행을 나가고 들어왔었죠. 근데 이번에 또 편성 가만 보니까 저 안쪽에 발빠른 마피들이 많아요. 일단 그래도 감량이 때문에 무시를 못하겠는데, 이 3호 스피드 제왕은 쫓아가면서 거리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늘고 있는 거거든요. 지정경주도 아주 발주도 괜찮은 모습에 뭐 근성도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뭐 선행은 못 나가고도 2월 15일 날 좋은 모습으로 오는 모습이었고, 6kg 감량이 51kg. 자, 박태종 기수 이건 뭐 쪽팔려서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4번 스피드 제왕은 믿고 간다 말씀드립니다. 네, 스피드 제왕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말이에요. 참, 얘를 51kg을 줬다? 이건 얘를 44점을 줬다 레이팅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로널 오버의 자마잖아요. 그래서 1억짜리 고가에 그 도입이 된 말인데, 제 기억이 저도 이제 이 기억력에 한계를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을 찍다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좀 쇠퇴했어요. 특히 이제 네 나이 때는 난 10년 전에 뛰었던 것도 기억을 했어요. 고수위원은 특히 이제 저랑 이제 5년 차이가 나는데, 5년 전에도 거의 기억은 없었고요. 어제 뭐 뛰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그 정도로. 그래서 복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고수위원은. 근데 제가 이 기억력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박태준 기수의 한계 중량이 51인가 50인가 제가 그게 지금 헷갈려요.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51kg이 한계 중량이라고 하더라도 51kg 타려면 체중을 좀 빼야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박태준 기수가 스피드 제한 51kg을 탑니다. 이거는 이 말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그게 나오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기억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꺼냈어요. 그래서 스피드 제한은 고수위원 얘기처럼 안 오면 쪽팔린 거다.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최현찬님. 빠른 레이스 계속 뛰었던 마비 저는 이제 현군 4군마를 추천드릴 겁니다. 바로 6번 야오션샤이네요. 월요 훈련 때만 해도 괜찮구나. 이 정도였었는데 이제 목요일날 마무리 훈련할 때 아라비아 왕자 3군마하고 병합을 딱 때리더라고요. 근데 얘가 더 좋았습니다. 4군마가. 얘는 붙들고 하고 아라비아 왕자는 채취동반에 밀고 그래도 얘가 앞서더라고요. 직선에서. 그렇다면 만약 진짜 1400에 출전했으면 야오션사이는 그렇게 되면 강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200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훈련 우승만은 야오션샤이다. 그래서 저는 순수 객관적으로 뭐 얘가 지금 올라온 얘네들보다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전개 모습이 그렇게 아주 빠른 모습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하시가 그렇게 빠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발을 쓰는 그 시점 자체에서는 조교 우승마로 야오션샤인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야오선샤인 이제 나왔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승군전 치르는 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다. 스피드 제왕과 슈퍼가디언 뭐 저는 두 마리를 인정을 하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이제 삼복승식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400m 국산 4군 경주. 자, 오늘 토요일마 상당히 혼전 경주가 많은 가운데 자, 우선 이번 경주 8경주를 메인급 초강력 20번 보자고 말씀드렸던 경주예요. 자, 이번 8경주하고 오늘 토요일마는 11경주. 자, 마지막 경주 11경주 이 두 개에서 한번 승부를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은 참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 편성이죠. 마필들의 능력이 고만고만해요. 뭐 쫄 때도 마음에 들질 않고요. 그래서 상당 혼전 경주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이고 충마 잡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 생각할 수 있는 경주인데 자, 고수는 이번 경주 강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온다 확신을 갖는 강축이 있고 자, 후착도 딱 두 마필 안에서 끝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먹을 만한 배당이 형성이 되는 가운데 자, 집중적으로 한 방을 때리고 딱 한 마필만 넉넉하게 가져가 준다면 자, 어떤 게 들어와도 한 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8경주를 자, 고수가 메인 승부로 토요일 초강력 메인 승부로 잡은 만큼 자, 이번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 먹고요. 자, 오늘 마지막 경주 11경주 자, 고수의 준메인 승부 아주 이빨 때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자신있게 한번 붙어볼 거니까 현장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주로 갑니다. 1700 국내산 3군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뭐 재밌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랜만에 본 부분이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 경주는, 구경주는 최영찬님부터 가겠습니다. 훈련 모습이라면 당연히 지금 연속 입상에 성공한 말들이 눈에 몇 마리 보여요. 보이는데 현군 마필이 아닌 이제 갓 올라온 뉴 화이트 삭스의 컨디션 자체는 뭐 일품입니다. 진짜 좋아요. 야, 14조에서 또 새로운 말이 왔다. 굳이 선행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마필인데 요거는 3군에서도 또 일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5군, 두 번에 이제 4군, 곧바로 이제 3군까지 올라오는 그런 마필로 꼽을 수 있는데요. 말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훈련 우수마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뉴 화이트 삭스 추천만 나왔고요. 고수현. 예, 10번 선봉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승무전을 맞이하고 있죠. 뭐 지금 현군에서 좀 팔려줄 수 있는 애들이 몇 두가 눈에 띄는데
저도 지금 승군전 지금 기세가 오르고 있는 놈 쪽으로 좀 관심이 가고 있어요. 10번 선봉을 좀 세게 보는 게 직접 먼저 코너에서 상당히 좀 압박을 하면서 뛰는데 이 자세와 탄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요. 밀었을 때 체지가 됐을 때 마필이 움직임과 좀 움직임이 달라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꿈틀꿈틀 이런 반응감이 좋은 마필들을 좋아하는데 자 이건 반응감이 상당히 좋고 또 결승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뻗어주는 이 걸음발의 여유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이 10번 선봉이었기 때문에 저는 1700m 게이트는 외곽 게이트지만 10번 선봉 이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선봉 고수연의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아까 7경주였나요? 그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승군전 치르는 말들이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뭐 스피드 제왕과 슈퍼 가디언이 너무 감량이 많다. 이게 레이팅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 그리고 허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까지 좀 드렸는데 자 반대로 선봉은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에요. 근데 부담 중량이 1kg이 늘어났습니다. 조계사들이 저기서 잘못 보였나? 근데 분명히 레이팅 제대로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대마신을 이기던 한마신을 이기던 얼마를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이겼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봉이 지난번 3월 15일 날 경주 때 레이팅이 52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72점이에요. 무려 20점이 늘어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봉은 핸디캐퍼들이 바라볼 때 얘는 3군에서도 정말 센 말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네. 저도 핸디캐퍼의 그 생각에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선봉은 센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리가 1700이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출전적이 약간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5번마 펠리시티가 어찌됐건 뭐 거리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 더 가지고 간다면 펠리시티 정도 이 정도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11경주로 갑니다. 1200 2등급 경주예요. 경주 거리가 1200이고 여기다가 2등급 경주라는 게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금요경마 때도 그랬어요. 고수위원이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추천 경주로 잡더니 또다시 마지막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이제 구원 투수가 돼서 마무리 투수가 돼서 지금 마지막 경주를 9화로 지금 준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지난주에는 최용찬 위원이 마무리를 전담했고요. 이번 주는 또 고수위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마지막 경주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최영천님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복병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기 많은 지금 현재 선행 경합이고 뭐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선행선이 아주 1200이지만 굉장히 초반에 힘을 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 조건인데 1번 오생명장입니다. 직전 복귀를 보면 1800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냐 이런 복귀가 나오는데 그 전에 1200 복귀를 해봐도 올라오는 걸음에 여유가 남았어요. 근데 타이밍이죠. 어차피 이 말은 참고 한 발 쏘셔야 되는 그 타이밍인데 1200과 1800을 복귀를 해보면 훈련과 상관없이 올라오는 탄력 자체는 상당히 눈에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1번 게이트하고도 저는 상관이 없는 그 상황이라면 이 경주 자체가 진짜 뭐 내가 생각에는 베스트 하이가 나갈 것 같은데 베스트 하이 말고도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전이라면 막판 한 발의 오생명장 이 경주의 최대 복병마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1번마 오생명장 앞선이 쓰러지면 날아올 수 있다라는 오생명장 최용찬이의 추천하고요. 저는 약간 좀 썰을 풀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문세영 기수가 지금 5,000전이 넘었습니다. 5,500전 정도 됐어요. 5,500번에 이제 기승을 한 거죠, 말을. 근데 자기가 한 5,000마리를 타봤는데 그 중에서 단거리에서는 얘를 이길 말이 없다. 정말 자기가 타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단거리에 센 말이 있을까? 라고 했던 말이 여기 나와요. 그 말은 7번마 아이세이 후대입니다.
그럴만하죠. 데뷔전하고 데뷔 초에 얼마나 날아다녔어요. 그럴만하죠. 예, 그럴만한데 결과적으로 한계점을 1300에서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근데 또 아이세이 후대위가 편성이 운이 좀 없습니다. 늘 센 말들을 좀 만났고 늘 선두권을 좀 나갈 때 힘을 써야 되는 경주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에 좀 놀랬잖아. 소통시대 뭐 슈퍼서프랑 뛰는데 아니 이 새끼 따라가서 취입을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1200인데 따라갈까요? 아니죠. 이번에 앞에 가요. 결혼하고 나서 뭐도 안 되고 있는 이상형이긴 하지만 이거 앞에 붙습니다. 앞에 붙으면요 1700, 1400, 1300 계속 이 거리만 뛰다가 자기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1200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세이 후대에는 어떻게 뛰어도 버틴다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쓸데없는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말을 막 그냥 헛말을 막 하는 그런 기수는 아니니까. 제가 봐도 아이세이 후대의 데뷔 초의 모습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 막강한 모습이 1200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7번만 아이세이 후대를 추천을 드리고요. 십경주입니다. 토요 십경주가 저 최홍찬이 승부 메인 승부로 선택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 1등급이에요. 일단 1군까지 올라왔다라면 어느 정도 마필의 전력 자체는 검증이 된 말입니다. 이제 그 주 훈련 때 이제 상태 그 변화에 따라서 서로 상급이 나눠 먹는 그런 양상이 지금 1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예전 같으면 절대적인 강축마 하나에 그냥 후차권 막 싸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1군 게임 자체는 인기만은 인기마대로 또 최강자들이 빠진 가운데 고만고만한 말들끼리 자웅을 거리는 그런 경주가 많았어요. 자, 이번 1경주도 참 재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외곽에 있는 말이 다 팔려요. 임페투스 포함해서 참 꺾을 말이 몇 마리 안 돼요. 9마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꺾을 말이 몇 마리가 안 되는데, 자, 이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팔려주면 땡큐! 자신하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더불어 도전권 말이 더 좋아졌다면 이거는 배팅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1군 게임입니다. 그만큼 배팅 메리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노리는 승부처가 되겠고요. 불안한 인기만을 과감하게 배팅거에서 꺾어낸다면 충분히 이거는 환수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제가 꺾겠다고 하는 말이 뭐 미쳐있다 한마디로 이런 상태라면 저는 방어 정도만 가져가겠습니다. 방어. 자, 그거 들어오면 맨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목요일까지 본 조교 상태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꺾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어요. 자, 일요경마, 토요경마 메인 승부 칩경주 제대로 한방 환수상으로 이겨내는 승부처 경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맡겨보죠. 어제도 저희 방송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야구를 보는데 LG의 이제 봉준근 마무리 투수가 일사 말루까지 쫓기면서 LG 팬인 우리 고수위원은 막 욕하고 난리다 했는데 결국 마무리를 짓긴 했어요. 봉준근이 돼서 어쨌든 마무리 잘했잖아. 어쨌든 그랬으니까 지진 않았으니까. 자, 저희 지급조서의 봉준근 고수위원에게 마지막 경주 넘기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경주를 승부 경주로 잡은 이유는 마지막 경주가 워낙에 강해서 뭐 승부 경주를 잡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수를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승부 경주를 마지막 경주 잡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마지막 경주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릴만한 경주예요. 그만큼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이고, 자,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2등급 경주의 경주 1200m 거기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도 많고, 지금 양쪽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입상 가능한 애들 다 사연이 있는 애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의외로 엄청나게 혼조로 팔려줄 것이고 배당 펀드
엄청 떠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이놈 간다 저놈 간다 이놈 없다 저놈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고수가 자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경주 14두가 나오고 있는데 한 인기도 제가 볼 때 한 12 정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금화필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화필에 대한 축에 대한 자신감 그거 하나로 승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개를 놓고 13근형을 동등하게 때린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환수가 무조건 나오는 경주인데 언제 쪽팔리게 적중해서 그렇게 여러분께 추천드린 적이 또 없고요. 자 이번 경주 고수는 고수만이 믿고 있는 그 강축을 놓고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양쪽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마필드도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현장까지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적중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기 순위 한 10위권 된다 그래가지고 막 지웠어요. 안 되는 말들만 이렇게 지웠는데 안 되는 말 딱 3마리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 허스트 캠프 천년지기 정상마루 정도인데 요건 아닐 것 같고 나머지 정도인데 제가 오늘 밤새서라도 한번 인기 10위 나오는 말이 뭔가 아니면 토요일에 종합지 딱 뜨면 그 중에서 체크할게요. 인기 10위권이 뭔가. 고수위원은 마지막 경기로 고배당으로 때린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막건이 됐건요. 그냥 주력으로 안 때려도 스치기만 해도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훈정경주 양상이기 때문에 적중의 포인트를 맞춰보자. 맞추기만 하면 돈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우리 지급조서의 봉중근 고수위원에게 마무리를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토요일 경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놀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방송 준비한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 왔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 토요일 경마 더 많은 분석, 추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분석하고 더 많은 노력하고요. 현장 예상은 이겨야죠. 현장 예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현장 예상을 통해서 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